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 중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보고서가 바로 손익계산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단기 순이익이나 또는 비용이 더 많다 그러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공부할 때 손익계산서는 이런 계정식의 형태로 공부를 했었어요. 계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T자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오른쪽 대변에다가는 이런 상품 매출과 같은 수익 항목을 적어주고요. 또 차변에다가는 이런 비용들을 적어주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을 단기순이익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손익계산서 구조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이 가공의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는 건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상기업은 상품을 구입해서 이 상품을 갖다가 고객한테 판매하고 고객한테 판매 대가를 받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품 70만 원에 구입한 걸 고객한테 갖다가 주고 1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30만 원의 이익이 난 거죠, 이 기업에서는. 그러면 그 30만 원을 수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한테 판매하고 받은 이 대가, 이 100만 원을 상품 매출로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상품 70에 사온 걸 고객한테 갖다가 줬잖아요. 이 팔려나간 상품의 구입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종업원한테 월급 줄 거잖아요. 그런 비용을 급여라고 해요. 이 숫자는 제가 그냥 임의의 숫자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게에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월세 낸 비용을 임차료라고 해요. 자, 그리고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 낸 비용을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는 개인 기업은 소득세 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세금 비용이 지금 2만 원이 나갔어요. 제가 숫자를 그냥 임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상품 매출 수익이 100만 원이고요. 자, 비용 여러분 얼마죠? 상품 매출 원가 비용 70, 급여 16만 원, 임차료 4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90이죠? 세금 낸 비용이 2만 원.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92만 원이 비용이에요. 수익이 100만 원이고 그럼 수익 100만 원에서 비용 92만 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8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양식을 기록해 놓은 게 계정식이에요. 왜 계정식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T계정처럼 계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계정식으로 수익이 어떤 게 있고 비용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항목만 쭉 나열한다면 이걸 보고 한눈에 뭔가 이익을 측정하는 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대변에다가 수익 항목 쭉 적고요. 차변에다가 비용 항목 쭉 적고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고 활동별로 손익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활동별로 보고식의 형태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고해요. 그럼 보고식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수익이 있으면 이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밑에다가 표시해서 이 회사의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익과 비용을 쭉 나열해 준 게 보고식이에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T계정의 형태로 해서 수익과 비용의 이 임의 숫자들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거를 실무에서 사용하는 보고식의 양식으로 이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게 양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은 상품 매출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다가 상품 매출을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그럼 이 상품 매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상품 매출 원가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밑에다가 상품 매출 원가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이제 처음에 기초의 상품이 얼마 있었고, 올해 상품을 얼마만큼 매입을 했고, 구입을 했고, 연말에 상품이 얼마가 남아서 이만큼이 팔려 나갔다. 이렇게 또 이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산출 근거를 또 이렇게 또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뒤에 가면 상세하게 공부할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러면 지금 상품 매출 100만 원에서 이 상품, 그리고 쉽게 말하면 상품을 70만 원에 사와서 100에 팔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상품 매출 수익에서 상품 매출원가 비용을 빼면 이익이 지금 얼마가 난 거예요? 30만 원의 이익이 났죠. 그죠? 이 이익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매출 총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매출 총 이익. 그럼 여러분 이 30만 원의 매출 총 이익은 이 1번 상품 매출에서 1번 상품 매출에서 2번 상품 매출 원가를 빼서 나온 거 맞죠? 그죠? 이해되죠? 여기서 한번 책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번호 한번 적어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서 나온 게 매출 총 이익이다. 이렇게 한번 책에다 표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매출 총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업원 월급도 줘야 되죠. 그리고 가게 월세도 내야 되죠. 이렇게 급여나 임차료와 같은 이런 비용은 기업이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급여나 임차료와 같은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해당이 돼요? 그렇죠. 급여, 또 여러분 임차료, 그렇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16만 원, 4만 원 더하면 2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면 아, 올해 한 해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 20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보고식으로 우리는 작성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자, 내가 상품 70에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아서 3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이 30만 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20만 원의 비용이 나갔어요. 그럼 나는 영업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은 10만 원 번 거죠. 그죠? 이 10만 원을 여러분 뭐라고 한대요? 불러주세요.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영업이익.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업이익 1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3번 매출 총 이익 30만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4번 20만 원을 빼서 나온 거죠. 그럼 여기다 한번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 매출 총이익 3번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4번을 빼서 나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된 영업활동 외적인 활동에서도 수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벌어들인 돈으로 예금을 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자 수익은 상품을 파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수익을 영업 외 수익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들. 또 예를 들어서 차입한 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이자 비용을 지출할 수 있죠. 이 이자 비용은 판매나 관리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또 불러요. 그래서 영업이익 밑에다가 혹시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 항목이 있으면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죠. 자, 그리고 여기 8번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자, 법인기업은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기 전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내요. 참고로.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0만 원이다. 요 1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5번 요 영업이익에다가 혹시 지금은 여긴 없지만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더하고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빼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의 수익 6번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7번을 빼서 나온 건데 지금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똑같은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1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금을 2만 원 냈잖아요. 이걸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 우리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비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2만 원의 법인세 비용을 내서 당기순이익이 8만 원이다.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책에다 한번 적어보시면 법인세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요 8번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나온 거 맞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고식의 형태로 우리가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활동별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영업해가지고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얼마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또 얼마고, 단기 순이익은 얼마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활동별로 손익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손익,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놨다는 거. 그쵸? 활동별로. 그래서 영업 수익이라는 것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말해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런 상품 매출 같은 거. 그래서 상기업의 상품 매출. 참고로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했잖아요. 그 제품을 판매한 거를 제품 매출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물건을 팔지 않는 서비스 회사들, 뭐 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들은 이런 용역 수익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제 상기업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런 공부할 때 그냥 상품 매출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상기업의 상품 매출 이런 것들은 상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이니까 이런 상품 매출을 영업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서 이자 수익이 생겼다든지 또는 비품이나 차량 같은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기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이런 유형 자산을 내가 갖다 처분해가지고 이익을 봤을 때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잡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이자 수익이나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주된 영업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수익은 수익인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업외 수익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었죠. 이 사례에서는. 이런 거를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활동별로.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을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업 비용이라는 건 뭘까요? 단어 그대로 기업에서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 우리 상기업에서 상품이 팔려나간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했었죠? 그럼 참고로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이 팔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 제품 팔려나간 원가를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해요. 서비스 기업은 또 용역 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기업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 그렇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런 매출 원가 비용. 이런 매출 원가라는 것도 상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사서 파는 게 상기업의 영업 활동이니까 이 상기업의 매출 원가. 이거는 당연히 영업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구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 우리 급여, 임차료, 또 물건을 잘 팔려면 광고해야 되니까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런 비용을 광고 선전비. 그럼 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 접대한 거예요. 거래처에 접대 비용을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불러요. 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비용 낸 거, 세금과 공과 등등등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이런 지출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영업비용이에요.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영업의 비용,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은행에 이자 비용이 나갔다든지 또는 우리가 비품이나 차량과 같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러분 이런 거는 뒤에 가면 배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는 뭐 잡손실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을 영업 외비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건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자, 여러분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소득세가 돼요. 그래서 이 소득세는 소득세 비용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영업비용,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뭐 또는 개인기업이면 소득세 비용 이렇게 비용을 또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영업활동, 영업 외적인 활동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고식의 형태로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개인기업이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법인기업이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부르면 되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걸 당장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 지금 회계 2급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용어도 어렵고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끝까지 완강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이해 안 갔던 것도 여러분 끝까지 완강을 하고 나면 이해 깊이가 더 깊어지니까 뒤에 가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조금 여러분 내용이 어렵게 느낀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수강하시면 충분히 전산회계 2급 딸 수 있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힘들 내시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